그래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본법을 물려받았다. 뭐 기분은 나쁘지만 이라고 해도 일본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본 법학자들이 지들 법 해석을 우리가 갖다 썼다고 막 뭐라고 할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도망가요. 너희 나라에 헌법재판소 있니? 우리나라는 헌법재판도 한다. 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현행 이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 1987년 개정 헌법, 87년 걸 지금 계속 쓰고 있잖아요. 자, 이때 도입이 되어서 실제 89년, 그 다음에 실제 사건 맡은 것은 90년 초에 드디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헌법재판의 내용 안에는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당해산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위 국가기관 등끼리 사이에 있어서의 분쟁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그렇죠?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이것이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될 때 이것을 폐기하는 역할을 하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에요. 됐죠? 자, 예전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선 이자제한법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고리 피해가 많다 보니까, 고리대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든 법이 이자 받아도 한도가 있지. 제한 초과 이자는 받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제한 초과 이자를 설정해 놨습니다. 당시에는 30%. 옛날에는. 아셨죠? 그래서 그 이상의 이자는 계약을 체결했어도 초과 부분은 무효. 이미 줬다 해도 원금으로 충당해. 이미 된 것이. 이라고 규정을 선포해 놨어요. 그러다가 1997년 당시 IMF 당시에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외국에서 요구했던 게 그래 우리가 돈 빌려줄게 너희 나라에 있는 이자 제한법 좀 없애줄래? 라고 해요. 우리도 너희 나라에서 돈 장사 좀 한번 해보자. 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워낙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자 제한법을 폐지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자 제한법 폐지는 즉 법률의 폐지는 어떻게 할까요?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어느 법률 제정 행위를 하면 되는데 법은 어떻게 폐지할까요? 법률은 폐지 법률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률이 이자 제한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자 제한법은 폐지가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법률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 결정은 그 실질은 폐지 법률과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